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흐름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정신없이. 자, 출발은 항상 주택 위주로 공부하세요. 1주택자, 단독 소유. 1주택자, 단독 소유. 단 공동 소유자는 신청을 하면 1주택자와 단독 명의자와 똑같이 해준다 그랬죠? 자, 출발은 뭐다?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11억을 빼는 거예요. 11억을 빼고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 몇 프로? 100%. 100%. 여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럼 세율을 곱하죠? 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최저 몇 프로야? 최저 0.5, 567, 최고 6%까지 올라가. 세율. 별도 합산 567이잖아. 최저 0.5, 최고 6%까지 올라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있었잖아요. 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거. 2주택까지는 0.6에서 몇 프로? 3%.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더블로 올라가죠? 1.2에서 최대 6%까지. 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오죠? 주택분 종부세가 나왔잖아. 그럼 이중과세를 위해서 이중공제 하는 거죠? 공제를 하잖아. 뭐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면 산출된 세액이 나온다. 그럼 1주택자는 뭐를 해준다?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5살 단위로 2, 3, 4예요. 그리고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단위로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하되 한도는 몇 프로다? 80%. 80%라고요. 그리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을 따지겠죠? 세부담 상한 따지잖아요. 그럼 1주택자는 몇 프로야? 세부담 상한이 150. 150. 그 세부담 상한은 150하고 300밖에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300. 나머지 세부담 상한은 다 150. 이거 중요한 거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뭐다?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단독 소유자. 공동 소유자는 신청하면 똑같이 해줘요. 토지 소유자나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흐름. 자, 부가징수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188 납세직. 자,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니까 1번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간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밑줄 그어.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예요. 그럼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여기까지. 자,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원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어디로 간다? 거소지. 자, 그다음 2번 빚자가 들어가요.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가 없잖아. 그럼 원칙은 첫 번째 줄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뭐다?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여기까지. 결론. 피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소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기본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거소지. 그럼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지를 못 써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요. 비거주자,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알아들었습니까? 자, 부가징수, 과세기준일. 항상 과세기준일은 동일하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자, 부가징수. 원칙은 정보부가. 정보부가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날라오죠? 언제까지 납부한다? 12월 1일부터 15일. 말일 나면 안 돼요. 보름이야 12월 1일.
자, 그리고 니은. 자, 고지서를 발급할 때 재산세랑 똑같죠?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급한다. 5일 전까지 발급. 5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납부기간, 개시.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개시가 안 들어오면 틀려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납부기간, 개시. 개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개시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됐어요? 자, 2번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어? 신고. 그래서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세 번째 줄만 알면 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 경우, 항상 출제는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던 걸로 한다, 본다. 그 얘기죠? 신고로 가면 신고로 가니까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린다고요. 자, 물납 및 분할납부 필수. 자,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할 수 없어? 손해나니까 20, 30%. 분할납부만 됩니다. 얼마 초과? 똑같잖아. 250 초과. and 전부가 아니라 일부. and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덩어리가 크니까 분납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자, 분할납부 금액 나왔네. 이거. 재산세랑 똑같잖아.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나왔죠? 자, 250 초과. 5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금액된다. 박스 아까 재산세랑 동일.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감한 거예요. 금액 똑같은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예요. 초과하는 금액은 맞고 차감하는 금액은 틀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하면 된다고요.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뒤에 지문은 몇 프로 이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 넘어갈 때는 50%를 빼면 된다고요. 자, 이 분할납부 금액은 뭐와 동일하다? 재산세와 동일하다. 자, 그 다음 물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없어요.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넘기지 말고요. 자, 189쪽 꼭대기. 참고 나왔잖아. 자, 참고. 가산세 적용 나왔잖아. 그러니까 종부세는 무신고는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정부 결정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무신고는 없어. 근데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부과해요. 몇 프로? 10%. 적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 선택해서. 그럴 때는 10%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종부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무신고가 없어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좌우한 난못되는 거는 이게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5번. 자, 종부세, 부가세. 아까 배웠잖아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가요. 뭐가 따라가? 농어촌 특별세 20%. 뭐에? 납부세액에. 납부세액에. 감면세액 하면 틀려요. 이 세액은 납부세액이에요. 감면세액에는 안 붙어요. 자, 비과세. 자, 같은 재산이죠? 1번, 2번. 비과세나 감면 규정은 준용한다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이야. 1번. 준용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그러면 맞는 거요. 그 다음 2번도 뭐다?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근데 준용하되 3번은 엉터리야. 3번은 부가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적합하지 않을 때는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하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되죠. 적합할 때만 1번, 2번 준용한다, 준용한다. 적합하지 아니한 거로 인정될 때는 준용하면 안 되죠.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이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잘 들어요. 납세지. 거주자가 붙으면 거주자죠? 주소지로 간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로 가요. 자, 빚자가 붙으면 빚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지를 안 써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을 때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 등을 쓰면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가죠? 가더라도 납기는 뭐다? 겨울입니다. 15일. 말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전. 맑게 알아들었죠? 그리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즉 신고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과소신고했어. 그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적용한다. 맨날 반대로만 얘기하네. 적용해요, 10%. 그러나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자, 종부세는 납기가 겨울이에요. 납기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여러분들이 2주 동안 한 장짜리는 좀 공부하고 있죠? 한 장짜리 한번 꺼내봐요. 한 장짜리.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이거를 일주일에 5분만 공부하면 세법 고득점 나와. 이거. 공부할 게 없잖아요. 세법은 이거 한 장짜리. 이거 갖고 오신 분은 무조건 합격. 어디에 있는지 정신이 없으면 시험장에 가도 제정신이 없어요. 자, 지금 뭐 끝났어? 종부세 끝났잖아. 그럼 공부. 자, 1페이지. 그럼 종부세 봐요. 배운 한동에서 종부세. 딱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페이지 종부세 나와 있죠? 자, 종부세는 4번 나와 있어요. 왼쪽에. 봤어요? 찾았어요? 자, 종부세는 물납은 안 돼. 뭐는 된다. 분납. 됐죠? 그리고 납세지는 원칙이 뭐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과세 대상은 재산 2개죠? 2개가 뭐야? 2개가. 주택토지. 주택토지. 구체적인 거는 뒤에 나와 있어요. 이거 벌써 수십 번 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뒤로. 오늘 처음 봐. 2주 만에, 4주 만에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아. 자, 그 다음 종가세고. 인세죠? 인세라고요.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누진세율이죠? 그러나 법인은 3%, 6% 비례세율도 써요. 비누라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농특세. 그리고는 보유단계죠? 원칙은 정부부가, 선택은 신고납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자, 선택하면 뭐 한다? 신고할 때.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요. 아웃라인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그럼 넘어가 봐요. 뒤쪽. 자, 뒤쪽 종부세 4번 배웠잖아요. 종부세 4번 배웠어요.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토지 분리는 제외. 알아들었어? 그럼 주택 중에 뭐는 제외, 별장 제외, 건축물도 제외합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못 찾았네? 아, 못 찾는구나. 괜히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네요.
괜히 필요해가지고 정신산업계 세법은 이게 돼야 된다. 앞뒤로. 이게 안 되면 종부세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얼마 초과? 11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별도는 80억 초과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빼야 돼요. 5억을 빼고 6억을 빼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11억을 빼는 거죠. 1주택은. 그러나 다주택자는 얼마를 뺀다고 그랬어? 6억. 1주택자는 11억을 뺀다는 뜻이에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종합은 얼마를 빼? 5억. 별도는 80억을 빼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가장 중요한 게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 암기해야 돼요. 3단계. 토지는 3단계. 주택은 몇 단계야? 6단계. 주택 위주로. 2주택은 0.6에서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더블로 늘어나죠? 1.2에서 6%. 6단계예요. 오른쪽. 1번 정부부가 선택시는 신고 납부하더라도 납기는 똑같죠?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나 4번 적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올라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자, 꼭대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60일. 꼭대기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항상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상속만 6개월, 9개월. 말일. 나머지는 다 60일. 증여받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법은 개정이 됐지만 시행은 뭐다?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며칠? 60일에 60일. 3개월로 법은 바뀌었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상속만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추징사유는 역시 며칠? 60일. 단 가산세를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제외.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나. 그 다음 4번.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 쓰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 5번.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럼 가산세는 얼마나 붙어? 무신고는 20, 10. 20은 무신고죠? 과소신고는 10이고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몇 프로? 4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0.025%. 이것도 인하되면은 뭐다? 0.022로 인하가 됩니다. 시행령에서. 이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률적으로 20, 10, 4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하루하루 0.025%. 이렇게 해서 지난 거지만 자꾸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5개 세목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짜리 어디다 놓고 왔어요? 안 갖고 오신 분. 이유가 뭐예요? 왜 안 갖고 다니나요? 항상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전날 가방을 산다고 그랬어요. 차분한 마음으로 가방을 딱 사고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요. 자, 그 다음 일반소득세로 들어갑니다. 193. 일반소득세. 이게 종합소득세예요. 일반소득세로 들어갑니다. 193.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일반소득세. 자, 개요. 소득세가 뭐냐? 개요 나와 있죠? 자, 소득세란 꼭대기. 자,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이 벌죠? 개인이 번 거를 뭐래? 소득. 그래서 뭐를 내는 거야? 소득세. 만약에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를 내?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법인이 벌면 법인세, 개인이 벌면 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럼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세금으로 과세하겠죠? 그래서 꼭대기. 소득세란 개인, 밑줄 긋고 납세의무자. 그 과세기간 1년,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 우리 수없이 배웠잖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 그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뭐다? 현행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몇 가지로 나눈다. 밑줄 쳐. 8가지 소득으로 나눈다. 8가지 소득으로 나눠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기타소득,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8개. 8개. 한번 씌워봐요. 8개인가? 되는가 안 되는가? 8개.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소득세. 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의해서 과세하죠?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럼 우리가 기초가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완전 기초죠?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올해 벌었으면 소득세는 다음 연도에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세에서 쓰는 거예요.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고요. 이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소득의 구분은 몇 개다? 8개. 이자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 사업했을 때 사업소득.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사업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 복권 당첨되면 기타소득,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6개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알아들었어요?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8개. 그럼 8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8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과세. 종합자가 들어가면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는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6개는 종합과세한다. 6개를 합쳐라 이거지. 갑돌이가 사업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근로소득도 있으면 합치는 거야. 합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왜 합산해? 세율이 뭘로 되어 있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소득을 합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누진세율 최저 몇 프로? 6%, 최대 몇 프로까지 뺏어가? 45%까지 뺏어가. 이렇게 누진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겠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뭐다? 양도소득은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8가지로 나누되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눈다고요. 이렇게 6가지는 종합자가 들어갔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라. 그 다음 2가지는 뭐다?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과세하는 거야.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분류과세한다. 따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도 합산하지 않아요. 따로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왜 두 녀석은 합산을 안 해요? 왜 일로 안 가? 일로 가면 공산당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왜? 누진세율이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위로 올라가면 합산해서 세금을 왕창 때려 맞죠? 이 두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 합산해서 최고 45%까지 뺏어가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금이 누진 단계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퇴직금 따로, 양도소득이 따로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유과세라 그래요. 근데 위에는 뭐가 있어? 분리과세가 있어. 분리과세가 있다고. 여기 글씨 잘 봐야 돼요. 분리. 이거는 분류. 글씨가 달라요. 분리는 뭐다? 금융소득을 얘기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이거를 금융소득이라고 해. 그래서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럽니다. 합산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두 개를 합쳐서 뭐 일용 뭐 그런 거 잡다한 거는 보지 말라고요. 이거를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2천만 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연봉이 6천이야. 6천만 원이라고요. 뭐 공제할 거 공제하겠죠? 근데 이게 2천만 원이야. 그럴 때는 2천만 원 따로 과세하겠죠? 분리과세합니다. 그럼 6천만 원은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은 분리과세하고 그러면은 얼마야? 3천이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3천만 원은 일로 더해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분리과세는 뭐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징수한다 그래요? 은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야. 예금하면 이자 띄고 주잖아요.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소득도 원천징수 몇 프로 할까요? 몇 프로? 14% 세금 띄고 준다고요. 이렇게 띄고 주는 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14% 이거 분리과세하는 거야. 14% 이것만 띄는 게 아니죠? 뭐도 띄어? 뭐도 띄어? 지방소득세 10% 1.4 10% 그럼 얼마 떼는 거야? 1.4면은 15.4% 세금을 띄고 준다고요. 14% 띄고 항상 지방소득세 10% 띄어요. 1.4니까 15.4% 띄고 준다.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 업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소득이 얼마?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은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2천만 원까지만. 그래서 이 금융소득 두 가지는 2천만 원까지는 따로 매긴다. 분리과세죠? 그러나 2천만 원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금융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는 거야. 2천만 원 이하는 따로 과세한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 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죠? 이거는 완전히 별개야. 완전히 별개로 양도세 따로 계산해. 완전히 별개라고요. 두 가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올라갈 수 없어? 이쪽은 사업이죠?
6가지 소득은 기타 빼고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밑에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소득의 원천이 다르잖아. 이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금을 30년 만에 받았다. 어쩌다 한 번이죠. 부동산을 5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 번.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사업소득이야. 어쩌다 한번 팔아서 소득이 있을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뭐다? 있는 거야. 이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매매업자가 팔잖아요. 계속적 반복적이죠? 사업이잖아. 사업소득으로서 타소득에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어쩌다 한번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두 녀석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뭐다? 분리과세는 합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합산하고 2천만 원까지는 따로 분리과세하고 원천징수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 어쩌다 한번 팔고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이렇게 소득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8개. 6개는 합산해서 원칙이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내는 거를 우리는 4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 그런다. 그 다음 밑에 책에 193쪽 납세무자의 과세기간 나와 있죠. 거주자 항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돼요. 아까 배웠잖아. 원리는 똑같아요. 거주자. 자, 거주자는 뭐다? 과로, 속인주의야. 참 어려운 말이에요. 거주자이면 속인,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국에 불문하고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주자란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를 관계없이 밑줄 그어요.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뭐다?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다. 그래서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도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속인주의라 그래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책에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주자는 뭐다? 국내 국외 거를 다 과세한다. 이거를 속인주의 한번 해본 거다. 그 다음 비거주자. 자, 나왔잖아. 자, 비거주자가 누구야?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죠? 미만, 즉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는 어디 것만? 국내 것만 밑줄 그어. 국내. 국외 거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서만 과세한다. 제한됐죠. 이거를 속지주의라 그래요. 거주자, 비거주자를 다 과세하는 거를 속인주의라 그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서만 과세하는 거를 속지주의.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자, 칠판 봐요. 그냥 복잡하게 알지 말고 이것만 알면 돼. 복잡 법조문대로 그대로 썼잖아. 자, 납세무자, 거주자. 거주자가 누구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인 주소가 있거나 그 다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야. 됐어요? 그럼 납세 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다 과세합니다. 다 과세하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속인주의. 자, 그 다음 비거주자죠? 빚자가 붙으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야.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한다. 이거를 속지주의라 그래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한다고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하죠?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지. 자, 책 넘어가요. 넘어왔어요? 자, 다 필요 없고 오른쪽 3번 과세기간 다 필요 없어요. 자, 3번 과세기간 나왔다. 자, 원칙 소득세는 과세기간 용어 종료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과세기간 1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영년주의라 그래요. 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을 영년주의를 택하고 있다. 1년입니다. 원칙은 1년이라고요. 그래서 예외가 있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매년 원칙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경우다. 그래서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에 1년, 다음의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계산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서 1번 포인트가 뭐다? 사망했다.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럼 소득세를 언제까지 계산한다? 사망일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2번은 뭐다? 출국합니다. 비거주자죠? 출국하면 사람이 없어졌잖아. 언제까지만 소득세를 계산한다? 출국일까지. 그래서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12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다 12월 말일이에요. 자, 책에는 없는데 칠판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납세지죠? 우리 기초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거주자는 어디로 가? 주소지. 불분명할 때는 거소지예요. 네? 국세 빚자가 붙었죠? 빚자가 붙으면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장이 있으면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납세지,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라고요. 그리고 과세기간은 언제다? 원칙이 1년. 1년이에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자, 정리됐어요? 자, 출제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출제돼. 196. 임대 사업소득. 임대요, 임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죠? 개인. 개인의 사업소득은 수만 가지가 돼요. 알아들었나요? 개인의 사업소득은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뭐다? 뭐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임대업.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뭐다? 매매업. 매매업이에요. 그리고 뭐다? 주택을 신축해서 팔죠? 신축해서 팔아먹은 판매업.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 우리 시험은. 자, 임대는 뭐다? 판 게 아니죠?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는 거야. 전월세.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다? 판매한 거야. 판매해서 번 거죠? 팔아먹은 거. 부동산 매매업. 사고 파는 거.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설업. 이렇게. 건설했잖아. 그럼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의 공통점은 뭐야? 판매. 판 거. 그러니까 임대업은 판 게 아니라 대여한 거. 구분됐어요?
그럼 이해와 이해의 구분은 뭐다? 오로지 주택을 지어서 팔 때는 뭐다? 건설업. 시험은 건설업이라고 안 나와. 주택, 신축, 판매업. 나머지는 전부 뭐다? 매매업에 들어갑니다. 알아들었어요? 땅을 팔았다. 매매업이에요. 주택을 팔면은 신축해서 팔면은 뭐다? 판매업이죠? 주택을 구입해서 팔면은 매매업이야. 그래서 이 건설업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예요. 신축. 자, 내 땅 위에 상가를 지어서 팔면 어디로 가? 내 땅 위에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이야. 내 땅 위에 상가를 지어서 팔면 뭐야? 매매업이지. 내 땅 위에 주택을 지어서 팔면 뭐야? 판매업이고. 내 땅 위에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판매업. 구분 됐어요? 딱 하나, 이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만.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못담시요. 괜찮아요. 뭐요? 딱 하나 집을 지어서 팔 때만 건설업.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라고요. 사고 파는 거는. 글씨만 한글만 읽으면 끝나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업. 나머지는 다 매매업. 됐어요? 단, 대여하면 뭐다? 임대업. 공통사항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뭐를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자, 그럼 196 나왔잖아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자, 꼭대기.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 대여야. 대여. 판매가 아니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대여입니다. 대여. 자,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면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라 그래.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를 밑줄고 대여. 대여했잖아. 그럼 대여하면 사업소득이에요. 미등기 포함하고 미등기 제외하면 안 돼요. 미등기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항상 시험은 뭐가 나와? 다만 별 딱 붙이고 다만 나와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밑줄고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했으면 뭐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 중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기타소득. 지하철. 공익사업이잖아. 고압선 설치하는데 지상권, 뭐다? 지역권을 빌려준 거야. 이때 받은 소득은 사업이 아니라 공익 관련이죠?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그럼 공익과 관련이 없다면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사업 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사업 소득이잖아. 공익 관련 뭐를 대여한다? 지상권, 지역권을 왜 대여했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또는 하늘에 뭐다? 고압선 설치하는데 빌려줄 수 있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다 사업소득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포인트가 뭐다? 대여. 즉 부동산을 대여했다는 뜻 아니에요. 패키지로. 그 다음 광업권자, 조건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포인트가 뭐다? 대여. 다 사업소득이에요. 덕대가 뭐예요? 덕대. 덕대가 뭡니까? 광업권자는 뭐다? 광구 주인이고 조강권자는 조강권자 주인이고 덕대는 뭐야? 덕대. 떡대가 아니라 덕대예요. 이건 하청업자야. 광업권자가 하청을 주잖아. 덕대에게. 덕대가 또 하청을 주죠?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것도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즉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만 알면 돼. 1번만 딱 별 붙이면 돼. 자,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에요. 네, 무슨 관련? 공익 관련. 이게 붙으면 소득의 종류 중 사업이 아니라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고요?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 그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됐죠?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밟아줘요. 자, 임대소득 범위,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에요. 자,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미등기도 포함해서 사업소득이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상 권리는 열거된 게 4개야. 전세, 전세권, 월세,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에요. 아, 전월세, 지상권, 지역권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라고요. 응? 자, 근데 포인트는 뭐다? 지역권, 지상권을 무슨 사업 관련? 공익사업 관련하면 사업이 아니라 뭐다?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뜻은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그래서 시험은 제외한다라고 나와요. 제외한다라는 뜻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기타 소득. 시험은 제외한다라고 나와요. 기타 소득으로 분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어디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아, 전철공사로 인해서 지상권을 빌려줄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칠판 봐요. 자, 책은 굉장히 복잡해요. 알아들었어요? 임대소득소, 비과세를 되는 게 있다고요. 비과세. 이 임대업에서는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출제돼요. 즉 계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번 시험은 출제될 예정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몇 년 동안 출제 안 됐다고요? 그래서 임대소득도 뭐다? 비과세 되는 게 있고 나왔다. 분리과세 나와 있죠? 분리과세가 뭐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몇 프로로 과세하는 거야? 14%. 아까 분리과세 14%. 분리과세가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분리과세. 임대업도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비과세. 첫 번째 뭐다? 논밭. 논밭을 임대하죠? 뭐에 이용해?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 뭐에 써야 돼? 작물 생산.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를 합니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하나, 1주택. 하나는 비과세합니다. 1주택.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야. 하나를 전세 놓든 월세 놓든 비과세야. 하나는 알아들었나요? 하나는 뭐다?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고요, 원칙이.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아, 그럼 1주택을 전월세 받으면 비과세는 알겠는데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걸 왜 나 앞에 물어봐? 예? 이런 경우 많아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있잖아요. 전월세 받아요. 3억에 사가지고 지금 9억 나가. 자기는 월세 살아요. 남의 집에. 왜? 자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경우 굉장히 자기는 월세 살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럼 1년 1200. 2년이면 2400이죠? 근데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저는 1주택자인데요. 나 이상한 인간들 많이 봤어요. 14명인데, 우리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같이. 근데 옆에 아파트에서 출근할 때 나오더라고요. 왜 거기서 나오셔니까, 지금 자기 집은 월세 받는데요, 120씩. 근데 옆에가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거야.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야. 자, 근데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주택? 고가주택과 포인트는 9개야, 9개. 다른 나라 주택은 비과세하면 안 되겠죠? 국내 거를 비과세하는 거야.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이야. 얼마 기준이야? 9억 기준입니다. 9억을 초과해야 돼. 단 9억은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로 따져. 왜 기준시가야? 안 판 거니까. 임대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얼마 기준이다? 9억 기준.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월세 받으면 과세합니다. 자, 여기 봐요. 자,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받으면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 없어. 과세. 그러나 전세 받으면 뭐다? 비과세야. 이렇게. 집 하나인데 원칙은 비과세죠? 원칙은 비과세거나 집 하나인데 고가주택과 국외에 있는 거는 과세예요. 자,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라고요. 초과. 그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렇게 과세, 비과세가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것도 나는 웃겨. 다 과세를 해야죠. 그러니까 집을 안 파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요. 왜 이런 거를 비과세해 주냐고. 전세 놓으면. 전세 받아서 또 다른 데 또 집 사잖아요. 또. 12억짜리인데 전세가 8억이야. 다른 데 또 싼 집을 세 채 사요. 또 거기서 전세 받고 2채 사요. 또 거기서 전세 받고 1채 사요. 집이 토탈 8채야. 8채인데 세금 내라 그러보니까 세금 계산해 보니까 2억 8천 나와. 근데 아파트가 13억이 뛴 거야. 그런 장사 안 합니까?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놀면서 돈 버는 거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9억 기준이에요. 그러나 또 양도세는 이제 12억 기준으로 바뀌었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 12억 기준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임대는 아직까지는 기업 기준이다. 9억 초과. 9억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책을 한번 보자고요. 책을 한번 봐요. 자, 199 비과세.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 199 199쪽 논밭 나와 있죠? 밑줄 그어요. 뭐에 사용해야 돼요? 작물 생산. 주차장에 이용하면 안 돼요. 작물 생산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다. 그 다음 양괄호 2번. 하나의 주택을 하나죠. 하나는 원칙은 비과세인데, 자,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국외는 세금 혜택이 없죠? 국외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괄호는 나중에 보라고요. 원칙은 하나는 뭐다? 과세하지 않는다. 괄호는 고가주택이죠? 국외 거는 제외. 그럼 이 뜻은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고개 들어야 수업을 마칠 거 아니에요? 고개 들어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오늘 아주 기본 개념 잘 들었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벌었으면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개. 8개로 구분해요. 8개. 그래서 6개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2가지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경우로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 분류과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래.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 그러나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합산합니다. 그래도 금융소득 2가지는 따로 과세한다. 분리과세죠? 2천만 원 넘어가면 밑에 거와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따로 과세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합산할 수도 있어.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완전히 어떻게 한다?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